자, 지금부터 렌세 위성 영상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젠가 그저께죠. 이틀 전에 제가 렌세 위성 영상 첫 번째 강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했고요. 그때는 이제 렌세 위성 영상에 관한 소개, 그 다음에 위성 영상을 실제로 그 올시스 프로 포털에서 이제 검색해서 제가 제가 원하는 렌세 위성 영상을 검색해서 렌세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렌세 위성 영상이 압축 파일로 되어 있죠. 압축 파일로 되어 있어서 그 압축을 풀어봤습니다. 압축을 풀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그때 렌세 위성 영상, 렌세 8호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밴드가 11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밴드가 이게 보면은 렌세 위성 영상에 이게 압축 파일 푼 건데 이게 밴드 B1부터 B11까지 있어요. 이게 즉 밴드 번호입니다. 밴드 번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그 렌세 위성 영상은 GOTIFF 포맷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형이 다 TIF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오늘 이제 이 렌세 위성 영상을 지난번에 다운로드 받은 렌세 위성 영상의 특징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그 렌세 위성 영상 가지고 정규 식생 지수라는 이 어떤 거냐면 식생의 활성도, 식생의 건강성 그런 이런 요소들을 체크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만들어 보는 이론과 실습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렌세 위성 영상, 뭐 이거 렌세뿐만 아니라 위성 영상을 이렇게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성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보신 폴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렌세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에서 4개 이상의 다양한 밴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거랑 좀 전혀 다른 레이더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광학 센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 밴드가 3개 칼라 영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밴드가 3개 이상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렌셋 같은 경우는 렌셋 8호 같은 경우는 8호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밴드가 11개가 있다 이거죠. 자, 이게 다중 분간 곡선이라는 거 뭐냐면 이 위성 영상을 구성하는 밴드들은 자, 이렇게 다양한 밴드들의 특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에서는 굉장히 수없이 많은 전자기파들이 나와요. 태양 빛이 나온다 그러죠. 그걸 전자기파라고 말을 합니다. 전자파 또는 전자파라기보다 전자기파라고 말하는데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려오는 이거 뭐 손으로 사람이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측정할 수도 없죠. 뭐 수조 개, 수경 개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들이 지표면을 향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마다. 근데 이 전자기파들이 굉장히 많은 파장대로 전자기파들의 파장이 다 달라요. 굉장히 전자기파들이 굉장히 많은 파장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장이 뭐냐면은 전자기파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진동하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한 번 진동할 때마다 이동하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웨이브랭스라고 하고, 예, 그래서 어떤 뭐 전자기파들은 굉장히 조금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0.4 마이크로미터라 그러면 거의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를 의미할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의미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대부분의 전자기파들이 사람 눈에 이렇게 이런 전자기파들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뭐 전자기파들의 이동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파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태양 빛들이 이렇게 전자기파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자 이렇게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전자기파들이 여기 뭐 우리 지구의 지표면이 굉장히 다양한 토지 피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바다나 하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산림 지역이라든가 뭐 공원 지역 그런 데는 다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대부분 어떤 지역은 뭐 소위 흙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이제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인공 구조물로 구성되어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죠. 여기서 지금 잠깐 번호는 한번 무시하시고 여기 어떤 전자기파들은 이 파장대에 가진 0.54에서 0.5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를 가진 이런 전자기파들은 뭐랄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반사도를 가져. 여기서 반사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자기파들이 지표면에 무수히 가잖아. 엄청나게 가잖아. 지표면에 그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부딪히면 이 전자기파들이 어떤 지표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파장대를 가진 특정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은 어떤 토지 피복에서는 굉장히 반사가 잘 돼요. 반사가 잘 되면 반사가 잘 된다는 말은 뭡니까? 어쨌든 이게 이 원격 탐사 이 광학 센서 렌즈 같은 경우는 광학 센서예요. 광학 센서 같은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자기파들이 지표면에 맞고 반사가 된 강도를 측정해서 이거를 위성 영상 밴드로 만듭니다. 밴드로 만드는데 반사가 잘 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특정 전자기파들이 반사가 지표면에서 반사가 잘 될수록 어쨌든 그 반사가 위성용 데이터는 그 전자기파들이 지표면에 반사 또는 산란 흡수되는 정도 상태 흡수되는 강도를 센서에 측정해서 기록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사가 잘 될수록 그 위성 영상에서는 그 반사가 강도를 어쨌든 기록을 하니까 반사가 잘 되면 이 위성 영상에서는 그 센서 가지고 만든 위성 영상에서는 굉장히 빛이 그거 뭐냐 강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강도가 크면은 어쨌든 그 위성 영상에서는 그 반사가 잘 될 때는 굉장히 밝게 나타나요. 예, 위성 영상의 픽셀의 밝기 값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값이 밝게 나타납니다. 육안으로 확 이렇게 나타나고 반대로 이렇게 반사도가 어둡다 어떤 특정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물이다 이럴 경우는 물에서는 굉장히 반사 강도가 여기서 리플렉션이 낮게 나오죠. 낮게 나오면 즉 낮게 나온다는 말은 이 전자기파들이 물에서는 반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사가 잘 안 되고 이게 뭐 흡수되거나 이 뭐 전자기파들이 물에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그 다른 방향으로 다 산란이 돼서 뭔가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물에서는 이 어떤 특정 전자기파가 이게 물에 탁 부딪혀요. 물에 맞았는데 이게 반사가 잘 안 되고 흡수되거나 하면 당연히 그 위성 그 센서에는 어쨌든 센서는 계속 이거 지켜보고 있으니까 센서에 기록되는 영상에서는 뭐 반사되는 강도가 되게 약하겠죠. 반사되는 값도 거의 굉장히 작을 거고 반사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육안으로 봤을 때 어둡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기파의 특성입니다. 이 전자기파들의 이거는 이제 다중 분광 반사 곡선은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이 특정 지표면에 부딪혔을 때 이 반사되는 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다중분광 곡선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럴 레플렉턴스 커브 오브 메테리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같은 여기서 밴드 1, 2, 3, 4, 5, 7은 뭐냐면 이거는 렌세 7호 이거는 렌세 제가 이제 관련 그림을 찾다가 여기 뭐 추천은 다 표시되어 있는데 관련 그림을 찾다가 제가 렌세 8호를 찾고 싶은데 렌세 8호 밴드에 이런 뭐냐 그 분광 곡선을 찾지 못해서 렌세 7호 위성의 분광 곡선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는 밴드 번호예요. 어쨌든 밴드 번호는 밴드 번호고 이렇게 근데 밴드 번호는 또 똑같은 렌셋이라도 렌세 5호나 렌세 7호나 렌세 8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어쨌든 밴드 번호에 이거는 밴드 번호고 밴드 번호에 이거는 밴드 번호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여기 뭐 밴드 1번 같은 경우는 0. 렌세 7호입니다. 이거 렌세 7호 위성 영상을 대상으로 한 건데 렌세 7호 위성 영상의 밴드 1번 같은 경우는 0. 여기서 0.4 정도 되죠. 0.4에서 0.5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이 이 특정 지표물들의 뭐 물이라든가 베지테이션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반사 강도를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게 렌세 7호 위성 영상의 밴드 1번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비지블 밴드는 다중 가시광선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인다는 게 이 반사됐을 때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사람 눈에 그러니까 빛이 제가 아까 뭐 대부분 안 보인다고 했는데 물론 가시광선은 보입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게 사람 눈으로 보시는 게 자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지금도 제가 지금 아침 8시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아침 8시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전 태양이 이렇게 태양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보이는 태양빛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가시광선 밴드라고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중에서 사람 눈에 그나마 보이는 가시광선 밴드가 가시광선 사람 눈에 보이는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을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제가 좀 말이 조금 이게 말이 조금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 좀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을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 영어로 비지블 밴드라고 합니다. 비지블 밴드라고 하고 NIR 밴드는 Near Infrared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시광선의 그러니까 니어 왜그 IR이 뭐냐면 인프라레드입니다.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적외선인데 왜 니어라는 말이 붙느냐? N이라는 말이 왜 붙느냐? 니어 인프라레드입니다. 근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니어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가까워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가까울 근이라고 해서 근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가까운데? 뭐에서 가까운데? 그러면 가시광선에 가까워요. 가시광선에 바로 인접한 적외선입니다. 즉 이거는 렌세 8에서는 렌세 8호 위성 영상에서는 가시광선은 5번 밴드입니다. 근데 렌세 7호 위성 영상에서는 가시광선은 4번 밴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번호는 위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가시광선 밴드의 파장대는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이게 렌세 7에서는 4번, 렌세 8에서는 5번이라는 그런 차이죠. 즉 렌세 8에서는 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근적외선 밴드는 자 이게 가시광선 밴드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시광선 밴드의 전자기파 밴드에 해당되는 전자기파의 파장대에 비해서 조금 파장이 좀 더 길어요. 맞죠?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같은 경우 굉장히 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물에서도 여기 그나마 가시광선에서는 반사도 값이 조금 낮긴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있는 반면에 근적에서는 거의 없죠. 아예 없고 반면에 식생 같은 경우 여기 식생에서는 근적외선 밴드에서는 굉장히 뭐 3번이 그나마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반사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10에서 이렇게 30 정도, 3, 40 정도로 되는데 근적외선에서는 이 식생에서는 반사도 값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50 넘어가죠.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근적외선 밴드에서는 물의 경우 물에서는 아예 그냥 반사도 값이 없어요. 없다 보니 이 굉장히 어둡게 나올 거고 반사도 값이 이 어둡게 나온다는 말은 이 식생 좀 이따 제가 밴드를 다 불러오겠지만 밴드에서 이 식생의 이 지역에서 물에서 근적외선 밴드 같은 경우 물에서는 밝기 값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0으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0으로 기록이 될 거고 토양 같은 경우도 가시광선에 비해서 이렇게 근적외선에서 굉장히 더 반사도 값이 높아서 픽셀 값이 훨씬 이렇게 밝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인프라레드라는 거는 이거는 중적외선 밴드라고 합니다. 중적외선 밴드라고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여기서 렌세 8호 위성을 제가 한번 불러와 보면 렌세 8호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렌세 7에서는 근적외선 밴드가 4번이었는데 렌세 8에서는 근적외선 밴드가 5호입니다. 5번 밴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서 밴드를 이렇게 불러오려면 QGIS에서 이 밴드를 한번 그냥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고 여기서 이거 레스터 툴바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을 잠깐 좀 너무 이 구름이 몇 개 조금씩 끼어 있어 가지고 좀 반사도 값이 어둡게 좀 약간 어둡게 보이다 보니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거를 잠깐 스트레칭을 잠깐 시켜줄게요. 이거 스트레칭 시킨다고 뭐 픽셀 값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픽셀 값이 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게끔만 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잠깐 이게 배경지도 한번 볼까요? 배경지도를 한번 봐가지고 구글 맵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안양시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적으로 한번 보죠. 자 북한산 국립공원 저기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쪽은 이제 광화문 쪽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자, 여기 도심 지역, 여기 강남이나 여기 뭐 성동구, 마포, 용산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강북구나 뭐 성북구 쪽이죠. 자, 이쪽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 지역과 여기는 식생 지역이에요. 북한산 국립공원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쪽은 상대적으로, 자, 여기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또 여기 토양은 없지만 이거는 뭐 이거 4번이 이거를 고정했을 때 어쨌든 렌셉 7에서는 이게 4번이지만 렌셉 8에서는 5번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자, 여기 물을 하면 여기 한강이죠. 자, 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죠. 여기서 여기 객체 식별 버튼 눌러가지고 이걸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여기 뭐 제가 여기 밴드 밝기 값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맞죠? 어둡게 나오는데 여기 어둡게 나오고 픽셀 값도 또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여기 식생 지역에서 굉장히 밝게 나온다. 왜냐?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근적외선 밴드에서 뭐 번호는 무시하셔도 되고, 식생의 물에서는 근적외선 같은 경우 굉장히 반사도가 없어요. 반사도가 없다는 말은 이 전자기파들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물에서는 거의 흡수가 되다 보니 이렇게 영상에 기록이 안 돼요. 이 전자기파들이 이 물에 맞고 되돌아오는 이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어쨌든 기록하는 건데 위성 영상은 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고. 근데 반대로 식생에서는 이 전자기파, 이 파장대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들이 이 파장대입니다. 이 파장대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들이 이 식생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청 식생에 많이 맞을수록 맞고 많이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반사돼서 이 밴드의 그 강도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고,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제 한 2번 밴드, 여기서 1번은 이 가시광선 여기 말고, 그러니까 렌세 8 같은 경우는 밴드 1이 여기 없는 게 새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새로 하나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고 렌세 8에서는 그 다음에 2, 3, 4,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냐 밴드 여기 이거 밴드 그럼 2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밴드 2번. 밴드 2번이 여기에서는 밴드 렌셉 7에서는 밴드 1번이기 때문에 이 밴드 2번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시광선입니다. 전형적인 가시광선이고 한번 불러와 볼게요. 가시광선을 불러와 보면 밴드 2번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밴드 2번 한번 불러오면 이것도 잠깐 스태칭 시켜줄게요. 좀 눈에 보이도록. 자, 이렇게 하면 자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은 시기에 촬영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116034는 패스랑 로우 번호고 전에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지만 2020년 5월 30일 날 촬영된 위성 영상인데 뭔가 여기 똑같은 2번 가시광선에서는 2번 밴드에서는 뭔가 자 여기 이걸 1번 여기 이걸 보시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물에 이거 4번이랑 1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나마 이게 물에서는 그나마 이게 약간 좀 이게 4번 밴드 니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 밴드보다는 그나마 어둡긴 하지만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사 강도가 좀 있죠. 리프렉션이 좀 10% 5% 정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지역에 촬영된 영상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 1번, 2번 밴드냐, 1번 밴드냐, 4번 밴드냐에 따라서 뭐 숫자는 하나씩 빼도 되죠. 예. 밴드냐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반사도 값이 그 똑같은 시기에 촬영됐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이 각각의 밴드에 기록되는 전자기파의 그러니까 각각의 그 밴드에 기록되는 강도의 다 어쨌든 강도가 기록돼 반사 강도가 기록되잖아요. 그 반사 강도 각각의 밴드에 반사 강도가 기록이 되는 그 전자기파의 파장이 각각 다르다 이거죠. 각각 다른 그 차인데 근데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5번 밴드 근적외선 밴드에서는 이 똑같은 물인데도 거의 반사되는 게 없어요. 반사되는 게 없다 보니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반사되는 게 뭔가 반사가 좀 되니까 이렇게 그 반사가 됐을 때 그럼 이 물 같은 경우 이게 뭐 부유물질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오염이 됐을 때 부유물질 같은 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유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뭡니까? 아니면 이런 뭐냐 어떤 뭐 부유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뭐 굉장히 더 물의 탁함이라든가 부유물질이 있을수록 이게 물의 탁함이 많이 이렇게 보이죠. 물의 탁함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이 탁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에 기름 같은 게 유출됐을 때 이게 물이 굉장히 뿌옇잖아요. 물에 뿌연
강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의 뿌연 강도가 이렇게 나타나죠. 예, 물의 뿌연 강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적외선 밴드랑 비교. 근적외선 밴드에서는 거의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조금 뭐 거의 나오는 게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근데 여기서는 이런 근적외선 가시광선 밴드에서는 굉장히 잘 보이네요. 이래 물의 어떤 뭐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보여요. 이 같은 경우 이게 이 분광 반사 곡선에서 이 파장 이 다른 파장대에 가진 다른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에 기록되는 전자기파의 다른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이 어떤 이 파장대에서는 이게 물이 그나마 조금은 이게 반사가 되고 이 파장대에서는 아예 물이 반사가 안 된다. 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식생은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산 똑같은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자, 여기서 식생은 자, 좀 웃기죠? 여기서 식생 같은 경우는 근적외선 밴드에서는 굉장히 밝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밝게 나오죠. 밝게 나오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여기 1번 밴드 여기 이 가시광선 2밴드에서는 식생이 밝기값이 굉장히 낮게 여기 10에서 10% 정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 거죠. 예, 반사가 거의 안 되고 똑같은 시기에 촬영되었는데 똑같은 시기인데도 똑같은 센서 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촬영됐는데 이 파장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파장대의 차이에 따라서 이 파장대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자기파들이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뭔가 이 파장대에서는 흡수가 가시광선 파장대에서는 흡수가 돼 버려 가지고 반사 강도가 되게 낮은데 이 뭡니까? 여기 이 파장대에서는 여기 5번 근적외선 파장대에서는 반사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반사가 잘 된다는 거죠. 이 파장대에서 전자기파 이 파장대를 가진 여기 이 0.8에서 0.9 마이크로미터를 가진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은 식생에서 굉장히 반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반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밝게 나오고 밝게 측정이 되고 밝게 나오고 이 여기 픽셀의 값들도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픽셀의 값을 가서 나중에 또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아요. 맞죠?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예. 또 여기서 보시면 반대로 또 다양한 가봄 이거는 또 이게 여기 도심지역이죠. 이게 보면은 이게 지역인 이거는 뭐 강북구 성북구 지역일 건데 예 이거는 여기 강북구 성북구 여기 이런 지역일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가시광선 밴드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값들이 이 도심지역에서 도심지역이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이런 토양 성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뭔가 그래도 값이 한 좀 사람 눈에 좀 밝게 보이는데 반면 여기서는 근적외선에서는 뭔가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나와요. 맞죠? 식생지역 그러니까 물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밝게 나오는데 식생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좀 뭔가 어둡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있죠. 자 여기 근적외선에서 똑같은 근적외선에서 식생과 물과 이 토양의 반사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물에선 거의 없고 식생에서는 제일 밝고 토양에서는 이 식생보다는 훨씬 낮고 물보다는 높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 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에서는 굉장히 반사되는 게 없고 여기서 식생에서 굉장히 반사되는 게 많고 여기서는 반사되는 게 중간이고 그 사이고 하다 보니 밝기값이 뭔가 물과 식생의 사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 자 여기 반대로 근데 여기 1번 밴드 이 가시광선 밴드에서는 자 여기 딱 보면 굉장히 다르죠. 자 가시광선 밴드에서는 이 물에선 반사 강도가 제일 그나마 뭐 근적외선보다 어쨌든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식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나마 여기서는 소일 쪽이 토양 쪽이 반사 강도가 제일 높네요. 그래서 여기 이 가시광선 밴드를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사람 눈에 딱 봤을 때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이 반사 강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값이 높을수록 이게 밝게 보이고 이 픽셀의 밝기 값도 높고 그 다음에 어둡게 볼수록 반사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밝게 볼수록 반사되는 것도 많고 이 픽셀의 값도 밝게 어쨌든 이 반사 강도를 기록한 게 픽셀 값이니까 굉장히 픽셀 값은 높고 사람 눈에도 밝게 보이는 반면에 반사 값들이 이렇게 그리고 사람 눈에 밝게 보이는데 어둡게 보이는 거는 반사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기파들이 이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들이 여기 지표면에 맞았을 때 반사되는 것도 없고 밝기 값도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토양이 제일 밝아요. 그렇죠. 토양이 제일 밝게 반사 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이고 그나마 이렇게 식생지역이 그나마 그나마 낮고 그 다음에 물지역이 그나마 반사 강도가 이거는 근데 가끔씩 물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부연물질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 예, 그렇게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서는 토양에서 반사 강도가 제일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물과 식생은 그 다음에 식생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물이 여기서 물이 더 밝게 보이는데 가면 이거는 물에 있는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있는 한강에서 있는 이 부유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하면은 물보다는 식생이 조금 더 높아요. 그 상식 예, 그거는 예, 근데 여기서는 이거 좀 특이하게 여기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네요. 뭐 당연히 이거는 이거 서해안 쪽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물이 막 이게 막 여긴 특히 갯벌적이 많잖아요. 그 갯벌적에서 나오는 부유물질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강 지역에서도 부유물질들이 이게 사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부유물질들이 꽤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예, 딱 눈에 보이네요. 부유물질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때 뭔 일이 있었나요? 자, 어쨌든 예, 그렇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수업을 끊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